배우는 이유가 이거거든. 17번 같은 거 나중에 잘 풀라고. 자, F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2입니다. 3차식이요. 그 다음에 F에 1 넣었을 때도 2요. F에 2 넣었을 때도 2요. 요 상태야. 그럼 만약에 얘가 빵이면 인수였겠네? 그럼 만약에 빵인 것처럼 좀 행동을 해볼게. 얘가 앞에 있는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었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었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fx들이었다. 그럼 얘네들은 뭔가 뭐 나눴을 때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같은 애로 나눴을 때 계속 2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그냥 fx 자체를 얘 넣었을 때, 얘 넣었을 때, 얘 넣었을 때 항상 두 개씩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근이 돼요. 마이너스 3, 1, 2. 봐봐 우연아. 얘네들이 나머지가 2가 아니고 0이어서 나누어 떨어진다가 되면은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근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다 같이 2층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얘가 x축이 아니라 그냥 y는 2였던 거야. 그냥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준 거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특히 상수로 나온다. 그럼 걔네들을 마치 인수분해한 것처럼 해놓고 두 칸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fx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fx를 이미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심지어 1이래. 그럼 k도 이제 필요 없어. fx가 완성된 거야. 얘는 x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고 x 마이너스 1, 1을 근으로 갖고 2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가 있었는데 다 같이 위로 두 칸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러신 상태에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 마 1. 그래서 여기는 2, 마 2, 마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32 더하기 2가 10? 다 나오면 좋겠다. 17번에는 14였어요. 그 다음에 18번은 요것도 도전. 너무 쉬워서 19번 합시다. 별도. 잠시만요. 19번. 너무 중요해, 19번. 이렇게 만드는 거 많이 나오고요. 19번. 지금 보면 19번을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지금은 2차식 누구야, 1차식 누구야 라고 주진 않았는데 뭔가 형태가 새로 뺐지. 근데 방정식이 처음에 2차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2차식에서 1차식을 뺀다고 해서 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나? 안 바뀌지 성우야. 그럼 얘는 그대로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 2차식이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준 fx에서 gx를 뺀 거를 만약에 쌤이 그냥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게. 얘를 hx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hx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자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면 너무 좋아. 그러면 fx-gx라는 새로운 애가 지금 방정식인데요. 제가 그냥 새로 빼가지고 얘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그리고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2차 함수가요. x-1이라는 중근을 갖는데 자 가족권 봐봐. 가족권은 일단 쓰여있긴 이렇게 되어 있어. fx에서 gx를 뺐는데 이거가 얘네들을 막 계산을 했더니 뭐 중근이 1을 갖는다였나? 중근 1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식 작성하는 걸 배웠거든 성유야.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면 x-알파 한번, x-베타 한번 하겠지? 근데 얘는 중근을 가지니까 내가 최고차항 개수는 잘 몰라. 모르는데 하여간 x-1만 두 번 이렇게 가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조금 있어 보이게 쓰면은 요거 없애고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네? 사연이 여기까지 이해가 할까? 그러면 이 2차 함수 fx-gx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그러면 다 그냥 꽝겨. 그 다음에 나를 볼게. fx-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랑 5래. 그러면 나 조건에서 그러니까 f2 2네요. g2는 5네요. 근데 지금 계속 주어진 형식을 봐봐. 처음에 일단 주어진 것 자체가 둘이 뺐다. 가족권도 둘이 빼서 그 형태를 줬다. 그럼 우리도 얘네들을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 둘이 빼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F2에서 G2를 빼면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 되지. 그럼 다시 우리 요렇게 생긴 걸 내가 그냥 hx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냥 좀 정의를 하기로 한 거야. hx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데요. x-1의 제곱이라는 중근을 갖고요. 얘에 따르면 지훈아 x에 얼마를 넣은 상태야? hx라는 그래프에다가 x에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2 넣었더니 마3 나온다랑 똑같은 거야. 그럼 h에 2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마이너스 3입니다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 2 넣었어요. 그러면은 1 되죠? 그냥 k예요. 그럼 k가 얼마였던가? 마3인 거야.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뺀 요거 함수를 fx-gx 또는 제가 새롭게 그냥 정의하는 건 그냥 나중에 뭐 해설 같은 거 보면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쓴 거야. 같은 모양으로 계속 일치를 시켜줬더니 마이너스 3에 x-1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또 밑에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 fx에서 gx 뺀 형태를 물어봤잖아. 그럼 그냥 우리는 hx라고 그냥 보고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나머지 구하려면 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 빼기 g의 마이너스 1 각각은 모르겠지만 요거 통째로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성형 말대로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로 지금 가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20번은 오늘의 숙제 한번 해봐. 19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20번도 비슷한 형식이야. 그냥 처음에 서두만 던져줄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당식이잖아. 그럼 일단 인수가 원래 정상이라면 4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걔네들이 갖고 있는 나눠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공통인 나머지를 갖게 만들었어. 그럼 얘 부분은 뭐랑 똑같냐면 위에서 17번 문제 있지? 17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3p제곱이라는 높이를 갖고 있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4를 넣었을 때도 3p제곱이라는 높이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저는 가족권을 보고요. 그러면 fx는 4차식이니까 뭔가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권에 두 개를 이미 묶어서 하나를 줬지.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 한 번과 x제곱 플러스 4 그럼 이미 주머니 몇 개 쓴 거야? 3개. 3개 다 썼네. 그럼 여기 뭐 뭔지 모르니까 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 근 하나 있었다 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한테 뭐를 집어넣던지 높이가 얼마였어야 돼? 3p제곱인 거야. 그렇지. 근데 요렇게 자기 뒷공무니에 뭐 따라다니게 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얘가 어차피 상수니까 fx에서 3p제곱 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층수를 조금 내린 거지. 그랬더니 걔가 확실하게 x 플러스 2 인수로 가진 x 플러스 알파를 인수로 가진 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진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좀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똑같습니다. 조건을 이용하시면 어차피 지금 미지수가 얘 하나랑 얘 하나밖에 없지. 근데 1과 마이너스 1 넣으면 식 2개 나오겠지. 그럼 그걸로 우리가 원래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요. p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럼 fx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건 봐봐.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입니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사실 루트 p를 집어넣었을 때 0 됩니다. 나중에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은 오늘의 도전 문제.